위로금이에요. 기름값으로나 쓰시고 깔끔하게 꺼지세요. 예비 시어머니가 두툼한 돈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던지자 31살 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62살 아버지는 하얗게 질려버린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농사꾼이 감히 우리 집안에 기어들어 침까지 날리며 쏟아내는 모욕적인 말들. 하지만 아버지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서서히 차갑게 얼어붙어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물잔을 번쩍 들어 테이블 위에 내리쳤고 룸 전체가 얼어붙은 정적 속에서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좋습니다. 파혼하죠. 축복받아야 할 상견례 장소에서 파혼 얘기부터 나오다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특급 호텔 정문 앞으로 낡은 트랙터 한 대가 천천히 굴러 들어왔습니다. 벤츠와 BMW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는 현관의 트랙터라니요. 발레 파킹 직원이 눈살을 찌푸렸지만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트랙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어요. 최진우 62살. 낡은 작업복과 작업화 차림이었습니다. 깨끗하게 빨긴 했지만 세월의 흔적을 감출 수는 없었죠. 진우의 뒤를 이어 딸 최수아가 내렸습니다. 31살, 단정한 원피스 차림이었어요. 수아는 호텔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오늘은 예비시댁과의 첫 상견례였거든요. 아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수아가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왜 아빠가 초라해 보이니? 진우가 딸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깊고 단단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수아야, 오늘은 예의를 갖추러 온 자리가 아니야. 진우가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빠는 오늘 사람을 확인하러 왔어. 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사실 수아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최진우는 평범한 농부가 아니었어요. 그는 선우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식품 유통 대기업 수장이었죠. 하지만 진우는 농사 짓는 것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주말이면 경기도 농장으로 내려가 직접 흙을 만지고 작물을 가꾸었어요. 수아는 그 사실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평범한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었거든요. 재산이나 집안 때문이 아니라 최수아라는 사람 그 자체로 선택받고 싶었던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특별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예비 시아버지 박태수, 시어머니 윤미선, 그리고 예비 신랑 박민재. 민재가 먼저 일어나 미소 지었습니다. 수아 씨, 어서 오세요. 아버님도 오셨군요. 하지만 윤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시선이 진우의 작업복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어머, 트랙터요? 설마 그거 타고 오신 거예요? 윤미선의 첫마디였습니다. 네, 농장에서 바로 왔습니다. 진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윤미선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상견례가 장난이에요? 여기가 어딘데 트랙터를 타고 와요?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 수아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민재가 나섰어요. 어머니, 중요한 건 오신 분들의 마음이지 어떤 차를 타고 오셨느냐가 아니잖아요. 수아의 가슴이 살짝 놓였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다음 말이 기대를 무너뜨렸어요. 물론 그렇지만 저희 집안 체면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면이라는 단어가 수아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수아는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도 이 상황을 낱낱이 읽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이 시험이라면 시험은 이미 시작되었구나. 예비시댁은 벌써 첫 번째 답을 적어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졌고 샹들리에가 반짝거렸어요. 하지만 수아의 마음속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작업복이 트랙터가 그렇게도 중요한 건가요? 진우가 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괜찮다는 신호였죠. 가을 햇살은 따사로웠지만 룸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웨이터가 다가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금박으로 장식된 두꺼운 가죽 메뉴판이었어요.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이 호텔 스테이크가 유명하긴 한데 한식 코스도 괜찮습니다. 수아는 민재의 배려에 잠시 마음이 놓였어요. 진우가 메뉴판을 천천히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젊은 분들이 정하세요. 그 순간 윤미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룸 안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아무거나요? 이런 자리에서 아무거나가 어디 있어요? 입맛에 안 맞으실 수도 있는데. 윤미선의 말투에는 배려가 아닌 비아냥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고급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을 거라고 단정 짓는 듯한 뉘앙스였죠. 수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우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메뉴판을 덮었어요. 그럼 한식 코스로 하죠. 어르신들 입맛에는 한식이 편하니까요. 윤미선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어르신이라는 말이 거슬렸는지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민재가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그의 말솜씨는 능숙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생기려 하면 적절한 타이밍에 새로운 화제를 던졌죠. 수아는 그런 민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민재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지만 오늘따라 그 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분위기를 읽는 건지 아니면 분위기에 맞춰 자신을 바꾸는 건지. 박태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 시아버님은 뭐 하세요? 진우의 대답은 짧고 담백했어요. 농사 짓습니다. 윤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농사요? 그럼 농부세요? 박태수가 팔짱을 끼며 물었어요. 요즘 농사로 먹고 살기 힘들 텐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세요? 윤미선이 비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농사꾼이 우리 민재랑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수아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건 대화가 아니라 신문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화려한 그릇에 담긴 한식 코스 요리가 테이블 위에 하나씩 놓였어요. 전체 요리부터 시작해 탕, 구이, 찜까지. 눈으로 보기에도 정성이 가득한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입맛이 없었어요.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윤미선의 시선은 계속 진우를 훑었어요. 음식 먹는 방식, 젓가락 쥐는 모양, 물 마시는 타이밍까지. 그녀는 진우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윤미선이 소리쳤어요. 아니, 손톱에 흙이 끼어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 오시면서 손도 안 씻고 오셨어요? 진우가 손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농장 일을 하다가. 윤미선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우리가 뭐 시골 잔칫집도 아니고. 정말 기가 막히네.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그건 지는 거니까요. 민재가 나지막하게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좀 그렇잖아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 끝에 힘이 없었어요. 형식적으로 한마디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미선이 아들을 흘겨보았어요. 뭐가 그래? 사실을 말하는 건데. 그래도 자리가 자리니까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자리가 자리니까. 그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죠. 체면 때문이었어요. 진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수아는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도 지금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룸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이 자리의 긴장감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빈 그릇들이 놓여 있었고 후식으로 나온 수정과와 약과가 접시 위에 가지런히 담겨 있었어요. 창밖의 노을은 어느새 사라지고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윤미선이 손목시계를 흘기 보았어요. 까르띠에 시계였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손목을 들어 올려 시계가 잘 보이도록 했어요. 마치 자신의 가치를 과시하듯이요. 그러고는 지루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슬슬 정리할까요? 시간도 많이 됐는데. 그 말과 동시에 웨이터가 조용히 다가와 계산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검은 가죽 폴더 안에 들어있는 계산서. 수아는 그 폴더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구나. 윤미선은 팔짱을 낀 채 진우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눈치였죠. 마치 당신이 내봐, 어디 한번 보자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박태수 역시 움직이지 않았어요. 커피잔을 천천히 기울이며 진우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계산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작업복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른 흔적이 있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지갑이었죠. 수아는 아버지의 손을 지켜보았습니다.
선우그룹 회장인 아버지에게 이 정도 식사값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블랙카드 하나면 어떤 금액이든 결제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오늘 그 카드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소에 거의 쓰지 않는 개인 카드, 일일 한도가 낮게 설정된 카드만 가지고 왔어요. 수아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험이니까요. 아버지는 일부러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일부러 트랙터를 타고 왔고, 일부러 이 카드를 가져온 겁니다. 예비시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진우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웨이터에게 건넸습니다. 평범한 은색 카드였어요. 특별할 것 없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카드였죠. 웨이터가 카드를 받아들고 결제 단말기로 향했습니다. 룸 안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윤미선은 팔짱을 낀 채 진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고, 박태수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수아의 손을 슬쩍 잡으며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그리고 몇 초 후 그 소리가 룸 안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삑! 승인 거부. 웨이터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한번 카드를 긁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삑! 또다시 승인 거부.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카드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카드가 있으신지요? 그 순간 윤미선의 얼굴이 확 바뀌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요. 그녀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올라갔고 눈에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 찼어요. 어머나 세상에. 윤미선이 손뼉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유쾌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사람을 깎아내리는 웃음이었죠. 봐요 봐. 제가 뭘 했어요. 트랙터 타고 온 사람한테 뭘 기대했겠어요. 윤미선의 목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아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창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박태수도 표정이 달라졌어요. 무표정하던 얼굴에 실망과 경멸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자리에서 카드가 안 되다니. 체면이 뭐가 됩니까, 체면이. 윤미선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민재가 농사꾼 사위 되는 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수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이건 아니야. 이건 너무 심해.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민재가 수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힘이었어요. 지금은 가만히 있어요. 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는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건 배려가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나서지 마라.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윤미선이 가방에서 자신의 카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낼게요. 이런 꼴 보느니 내가 내는 게 낫겠네. 그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 사돈될 사이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어휴 참. 윤미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됐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서서히 차갑게 얼어붙어 가고 있었어요. 윤미선이 결제를 마치고 돌아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됐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면이. 그녀의 입에서 체면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수아는 그 단어가 역겨웠어요. 체면, 체면, 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람의 진심보다 사람의 됨됨이보다 겉으로 보이는 체면이 더 중요한 건가요? 민재가 수아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부드럽게요. 수아 씨,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민재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이 손이 아까 자신을 막았던 손이었죠. 나서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그 손. 수아는 깨달았습니다. 민재의 그 말은 도움이 아니었어요. 침묵의 강요였습니다. 어머니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수아 편도 아닌 애매한 중립. 아니, 중립도 아니었죠. 결국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머니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결제가 끝난 후에도 윤미선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졌죠. 마치 승리한 사람처럼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사람은 첫인상에서 다 보인다고.
트랙터 타고 오는 거 보고 알았어야 했는데. 윤미선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그 한숨에는 실망과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우리 민재가 어떤 앤데 이런 집안하고 사돈을 맺어야 하나 싶네. 정말. 수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건 단순한 무례가 아니었습니다. 인격 모독이었죠. 아버지를 그리고 자신을 마치 물건처럼 값을 매기고 있었습니다. 박태수도 가세했어요. 그는 팔짱을 낀 채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농사하시다가 힘드시죠? 요즘 농사로는 먹고 살기 어려운 세상인데. 그러니까 분수를 아셔야죠. 분수라는 단어가 수아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분수요? 사람을 분수로 나누는 건가요? 돈이 많으면 높은 분수고, 돈이 없으면 낮은 분수인 건가요? 진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물잔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투명한 유리잔 안에 담긴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마치 지금 이루만의 긴장감을 반영하듯이요. 윤미선이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였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돈이었죠. 자, 여기요. 윤미선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탁 던졌습니다. 봉투가 테이블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어요. 위로금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트랙터 몰고 오시느라 기름값도 들었을 테니까 이거 받고 깔끔하게 끝내죠. 수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위로금이라고요? 사람을 돈으로 보상하겠다고요? 마치 계약을 파기하는 것처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돈봉투 하나로 모든 걸 정리하겠다는 건가요? 농번기에 바쁘실 텐데 괜히 시간 낭비하셨네요. 이거라도 받고 돌아가세요. 트랙터 기름값으로 쓰시고. 윤미선이 말했습니다. 수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윤미선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뭐 하긴 정리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너네 집안하고는 안 맞아. 오늘 딱 확인됐잖아. 그때 민재가 수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아 씨, 진정해요. 일단 앉아요. 수아가 민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그 당황함이 수아 때문인지 아니면 이 상황 자체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재 씨, 지금 이게 맞아요?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이러시는데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답해봐요. 당신은 어느 쪽이에요? 그 눈빛이 묻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에 갈등이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수아 씨, 나도 수아 씨 마음 알아요. 근데 지금은 좀 어머니 말씀도 들어봐요. 솔직히 오늘 상황이 좀 그랬잖아요. 수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어머니 말씀도 들어보라고요? 솔직히 오늘 상황이 좀 그랬다고요? 그리고 저희 집안 체면도 있으니까요. 민재가 덧붙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결정타였어요. 수아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편이 아니었어요. 나보다 어머니구나. 수아의 마음속에서 그 문장이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이 남자는 나보다 어머니야. 나보다 체면이야.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탁! 갑자기 큰 소리가 룸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어요. 진우였습니다. 그가 물잔을 들어 테이블 위에 세게 내려친 것이었어요. 유리잔이 깨지지는 않았지만 그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잔 안에 있던 물이 출렁거리며 테이블 위로 조금 튀었어요. 룸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윤미선의 입이 벌어졌고 박태수의 눈이 커졌으며 민재는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어요. 진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있었어요. 62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서늘했습니다. 윤미선이 먼저 반응했어요. 그녀는 의자를 뒤로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뭐야? 폭력이야 폭력. 봤죠? 다들 봤죠? 윤미선은 주변을 둘러보며 난리를 쳤어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위협을 받은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무례하기는.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행패를 부리다니. 사람이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윤미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하지만 진우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돈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윤미선 앞으로 밀어 돌려보냈습니다. 위로금은 필요 없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타온하죠. 그 한마디에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아는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어요. 진우의 얼굴에는 아무런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결심한 사람 특유의 평온함이 있었죠. 착석 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을 확인하는 데는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윤미선에서 박태수로, 박태수에서 민재로 옮겨갔어요. 마지막으로 민재에게 시선이 멈추었을 때 진우의 눈빛이 조금 서늘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확인한 건 하나입니다. 이 집안은 제 딸을 행복하게 해줄 집안이 아니에요.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체면이 중요하다고 했죠? 맞아요. 체면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됨이요. 진우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가자, 수아야. 수아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동시에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요. 윤미선이 다시 소리쳤어요. 그래, 가. 어디 그렇게 콧대 세우고 살아봐. 돈도 없는 주제에. 하지만 진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아의 손을 잡은 채 룸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을 열기 직전 진우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분수가 다르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분수가 다르네요. 다만 어느 쪽이 높은지는 조만간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진우와 수아는 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윤미선의 고함이 들렸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수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도 섞여 있었죠. 진우가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울어도 돼. 하지만 고개는 숙이지 마라.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이 따뜻함이면 충분했어요. 저 사람들의 차가운 인정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호텔 복도의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끝났어요. 착석 후 딱 10분 만에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 시작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우와 수아가 룸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뒤에서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윤미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야, 거기서. 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아의 손을 잡은 채 묵묵히 복도를 걸어갔어요. 호텔 복도는 길고 넓었습니다. 크림색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은은한 조명이 복도 전체를 비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탁탁탁. 하이힐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윤미선이 룸에서 뛰쳐나와 두 사람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눈이 부릅떠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히 누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고 가. 윤미선의 고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호텔 투숙객들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쳐다보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수아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윤미선이 거의 뛰다시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윤미선이 진우 앞에 멈춰섰어요. 아니, 달려들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녀는 진우의 옷깃을 양손으로 움켜쥐었어요. 이것 봐, 당신. 윤미선이 옷깃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우리 집안을 무시해. 분수가 다르다고. 당신 같은 농사꾼이 우리랑 어떻게 분수가 같아? 윤미선의 침이 진우의 얼굴에 튀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얼굴을 닦지도 피하지도 않았어요. 수아가 다급하게 나섰습니다. 놓으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윤미선은 더 세게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비켜. 이건 어른들 일이야. 윤미선이 수아를 밀치듯 소리쳤어요.
수아가 비틀거렸지만 진우가 재빨리 딸을 뒤로 감쌌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어요. 호텔 직원들도 달려왔습니다. 복도 천장에는 CCTV가 있었습니다.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장면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당신이 뭔데? 우리 민재 결혼을 망쳐? 윤미선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윤미선이 반복해서 외쳤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누군가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진우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는 윤미선의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어요. 손 놓으세요.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남습니다. 윤미선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다시 악을 썼어요. 남긴 뭐가 남아? 당신 같은 농사꾼이 뭘 어쩌겠다고. 윤미선의 손톱이 진우의 손등을 핥히었습니다. 붉은 자국이 생겼어요. 수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진우의 손등에서 피가 살짝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전혀 아파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때 박태수와 민재가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사람들 다 보고 있어. 박태수가 윤미선의 팔을 잡아당겼지만 윤미선은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재는 그 옆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수아는 그런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을 사귀었던 남자가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수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꺼졌습니다. 진우가 수아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가자. 진우는 딸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어요. 윤미선이 뒤에서 계속 소리쳤습니다. 거기 서 안 서? 하지만 진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의 소음이 차단되었어요. 수아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손수건을 건넸어요. 울어도 돼. 하지만 저 사람들 때문에 울지는 마라. 상견례가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사에 출근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수아가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묘한 기운을 느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사람, 수군거리는 사람, 대놓고 쳐다보는 사람.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회사 내부 익명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수아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게시판 상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어요. 최수아 사원 뒷배 있는 거 아니냐? 손이 떨렸습니다. 글을 열어보았어요. 마케팅팀 최수아 사원. 입사할 때부터 이상했음. 스펙도 별로인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궁금. 얼마 전에 특급 호텔에서 상견례 하다가 난리 쳤다는데 그 호텔 갈 돈은 어디서 났는지.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스크롤을 내리자 또 다른 글이 보였습니다. 최수아 사원 상견례에서 물잔 난동 부리고 쫓겨났다는데 이번에는 영상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어요. 호텔룸 안의 장면이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촬영한 것 같았어요. 영상에는 진우가 물잔을 테이블에 내려치는 장면만 담겨 있었습니다. 앞뒤 맥락은 모두 잘려 있었어요. 윤미선이 어떤 모욕을 했는지, 위로금 봉투를 던졌는지 그런 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면 갑자기 노인이 화를 내며 물잔을 내려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행패를 부리는 것처럼요. 수아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죠? 댓글은 수십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와, 저렇게 난동 부리고 어떻게 상견례를 하냐? 최수아 사원 아버지 완전 진상이네. 역시 배경 없는 사람들은 인성도 글러먹음.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했어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한푸드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는데 평소와 말투가 달랐습니다. 이번 발주거는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내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죠. 박태수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그게 한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5군데 거래처가 같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선우그룹 계열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협력사 재심사를 한다고요. 박태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선우그룹은 대한푸드의 가장 큰 거래처였거든요. 며칠 후 재심사 결과 대한푸드의 납품 단가가 시장 평균보다 20% 이상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품질 검사 서류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었고요. 선우그룹 계열사가 공식적으로 거래 중단을 통보해왔어요. 그 소식이 업계에 퍼지자 다른 거래처들도 연쇄적으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선우그룹에서 끊었다며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박태수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화는 하나도 없었어요. 거래 취소, 납품 연기, 계약 재검토, 나쁜 소식뿐이었죠. 은행에서도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신용 등급이 하락해서 대출 연장이 어렵습니다. 박태수의 머릿속에 상견례 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트랙터에서 내리던 남자, 낡은 작업복을 입고 카드도 안 되던 그 남자. 마지막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분수가 다르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분수가 다르네요. 다만 어느 쪽이 높은지는 조만간 아시게 될 겁니다. 설마 그 사람이? 박태수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어느 날 오후 대한푸드집에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봉투였어요. 금색 테두리가 둘러져 있었고 뒷면에는 선우그룹이라는 글자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미선이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금박으로 장식된 초대장이 나왔어요. 선우그룹 창립 40주년 기념 리셉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윤미선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선우그룹 리셉션 초대장이에요. 윤미선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아마 관계를 풀어보라는 뜻 아니겠어요? 리셉션 당일 저녁 윤미선과 박태수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연회장은 호텔의 가장 큰 홀이었어요.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벽면에는 선우그룹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이 곳곳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홀 앞쪽 무대에 조명이 집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나왔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선우그룹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윤미선은 무대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커튼 뒤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조명이 그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윤미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무대 위에 선 사람은 트랙터를 타고 왔던 그 남자였습니다. 상견례 때 낡은 작업복을 입고 나타났던 그 남자, 카드가 안 되어서 비웃었던 그 남자, 물잔을 내려치고 파혼을 선언했던 그 남자. 최진우. 그가 선우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윤미선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옆에 있던 박태수도 굳어버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선우그룹 창업주의자 회장이신 최진우 회장님이십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홀 전체에 박수가 쏟아졌어요. 진우는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위엄 있고 당당했습니다. 인사말이 끝나고 진우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한 여자가 다가갔어요. 단정한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수아였어요. 그리고 선우그룹 회장님의 따님이신 최수아님이십니다. 윤미선의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그 수아가 선우그룹 회장의 딸이었다고요? 상견례 때 윤미선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트랙터 타고 왔냐고, 분수가 다르다고, 농사꾼이라고. 그 모든 말들이 비수가 되어 자신의 가슴을 찔렀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연신 터졌습니다. 윤미선과 박태수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수아의 시선이 홀을 훑다가 윤미선과 마주쳤어요. 딱 1초 정도였습니다. 수아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시선을 돌렸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듯이요. 그 무심한 시선이 윤미선에게는 천마디 말보다 더 아팠습니다. 며칠 후 선우그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진우와 수아가 나란히 앉았고 법무팀장도 함께였어요. 최근 인터넷에 퍼진 영상은 심각하게 편집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날 상견례의 원본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윤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잘리지 않은 완전한 영상이었죠. 윤미선이 진우를 모욕하는 장면, 돈봉투를 던지는 장면, 복도에서 옷깃을 잡고 난동 부리는 장면,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또한 대한푸드의 비리 내역입니다.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겠습니다.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법무팀장의 말이 끝나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윤미선은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거짓말도 편집된 영상도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세상에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화면에서 들려왔어요. 우리는 결코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대응할 뿐입니다.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진짜 갑질한 건 저쪽이었잖아. 편집해서 여론까지 조작하다니 소름. 대한푸드 비리까지 끝났다 저 집안.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어요. 수아가 회사에서 당했던 그 익명 게시판에도 새로운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수아님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편집된 영상만 보고 판단했네요. 진짜 피해자는 최수아님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날 밤 경찰이 대한푸드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요. 윤미선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전화기를 붙들고 이곳저곳에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민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수아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어느 카페에서 진우와 수아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사하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트랙터는 시험이었어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하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내 눈물은 시험이 아니었어. 내가 회사에서 당한 일들, 그건 아빠 마음을 찢어놓았어. 그래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했어.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빠. 진우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넌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일 필요 없어. 당당하게 살아. 내 가치는 내가 정하는 거야.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야.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아버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아에게는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분수라는 건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됨됨이가 분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분수가 무엇인지 세상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진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트랙터를 타고 상견례에 갔던 그날,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의 본성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니까요. 그리고 그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수아 씨,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카페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수아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당하게 살 거예요. 제 방식대로요. 진우가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내 딸이지. 두 사람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번에는 거짓 없이 당당하게 진실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버지가 트랙터를 타고 나타났던 그날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몰라요.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니까요. 그리고 진짜 분수는 결국 드러나니까요. 꼭 드러나니까요. 꼭 드러나니까요. 꼭 드러나